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유독 이 사람은 참 귀한 인연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함께해도 행복하고 즐거운 분이죠. 김은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조금 힘드셨나 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요, 너무 초췌해진 모습으로 오셔가지고요. 아니, 왜냐면 지금까지의 김은교 교수님은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고 막 이런 느낌이셨는데, 수염, 제가 처음 봤어요. 교수님 수염 기르신 모습을. 아니요, 기른 게 아니라 자를 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물인제. 네. 아주 야성적이고요.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네. 새롭게 변한 외모만큼이나 오늘 또 저희들에게 풀어놓으실 이야기도 굉장히 또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가 광고 듣고 와서요. 본격적으로 교수님의 몽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에 오셨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요. 저희 학창 시절에 책에서 많이 봤고요. TV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네. 몽골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정말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몽골에 도착하니까 네. 몽골이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공항에서부터 이제 몽골리아라고 그러고요. 몽골리아. 네, 몽골리아가 정식 이름이고요. 몽골이란 원래 이름은 용감함이라는 부족명이었대요. 근데 우리 이제 칭기스칸 그러잖아요. 네, 칭기스칸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은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이더라고요. 징기스칸. 이렇게. 징기스칸이 아니고 징기스칸. 예, 징기스칸 해가지고 뒤를 길게 발음하시죠. 징기스칸 이렇게. 그래서 그 수도 울란바토르는 붉은 영웅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제 나라 전체가 이제 1,300m 이상 되고 밑에 고비 사막을 가면 2,000m 이상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많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죠. 제일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먹는 게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먹는 거요? 네, 먹는 게 차이가 심해가지고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몽골 음식 치시면은 다 나오겠지만은 고기예요. 그냥 새끼 전체를 고기로 드시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신선한 것들을 맛볼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 북부에 가면은 이제 툰드라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나무가 큰 나무들도 있고 그렇게 과수원들 어마어마한 과수원들이 있는데 이제 근래 들어와서 이제 한국 사람이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와서 경작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본래 이제 양고기, 소고기, 말고기, 낙타고기 이런 걸 먹어야지 영하 40도가 되는 온도에서 견딜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지방질을 많이 몸에다 비축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땐 다 비만이 걸려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하체 비만이라든지.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몸이 유목민들을 많이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견딜 수 없는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지방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는 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여행할 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거의 하루에 평균이 아니라 남방 쪽을 고비 사막을 돌아서 오려면 10일 동안 꼬박 10일이 걸리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게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이제 7배니까요.
근데 그 남쪽만, 북쪽도 아니고 동부만 돌아오는데 한 10일이 걸려요. 근데 떠날 때마다 재밌는 게 운전수나 가이더가 우유로 기도를 드려요. 낙타 우유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 타이어에 붓기도 하고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왜 우리나라에서 고시래 하는 것처럼 네네네 네. 그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샤머니즘 국가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90%가 사실은 라마 불교를 신봉한다고 그래요. 라마 불교. 티베트에서부터 네. 이슬람교도가 한 5%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 카톨릭 다 포함해서 한 4만 명 정도 2%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100%가 샤머니즘적인 배경으로 습합되어 있는 샤머니즘이 습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샤머니 존재하고 샤머니 굉장히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나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샤머니즘을 공부를 해가지고요. 네. 이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샤머니즘과 문화, 이렇게 한국의 문화의 핵심이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근데 몽골 샤머니즘을 처음 봤어요. 샤먼도 만났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샤머니즘 공부를 하면서 몽골에 샤머니 와서 구슬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굉장하더라고요. 머리 얼굴 가리고 뭐 이렇게 쓰고 사자같이 쓰고. 근데 이제 몽골이 이제 1920년대 소비에트, 소련의 이제 식민지가 되죠. 소련 국가가 돼버려가지고 1990년 독립할 때까지 쭉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샤먼들은 어마어마하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할 텐데요. 자음과 모음에서 나온 샤먼의 전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아 요르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샤먼의 전설. 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자기 선생님이죠, 샤먼. 하그데라는 샤먼이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부터 쭉 어떻게 생활했나. 기가 막힌 생활들을 해요. 샤먼들을 가장 추운 지역에 철도를 짓게 만들고 철도 밑에다 그 시체를 까는 거예요. 다시는 샤먼은 못하도록. 그리고 샤먼들은 불에서 살아날 것이다 해가지고 집단으로 불에 태워 죽여요. 러시아 거기서 소비에트 군인들이.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후르시초프 기록에서 제가 본 건데 이렇게 헬리콥터에서 떨어뜨려요. 샤먼이면 살아날 것이다 해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샤먼들이 너무 많이 죽고 여기 이 소설의 주인공이 게아 요르잔 유명한 소설가죠. 그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이 소설 다음에 제가 한번 좀 집중적으로 이분의 문학을 나중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린애들은 이제 눈에 다른 게 보이잖아요. 샤먼의 아이들은요. 네. 아버지 따라서 엄마 따라서 이제 어릴 때부터 다른 게 보이거든요. 죽은 사람 얼굴이 보이고 뭐 어느 지역 가면 그런 애들 다 정신병원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 하구대는요 14살 때까지 정신병원에서 그 안에서도 또 매 맞고 그러죠. 근데 얘는 너무너무 평범한 애예요. 눈에 두 가지가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이제 몽골의 샤먼들은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탄압을 받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티베트 불교에 의해서. 근데 이제 소비에트는 불교는 그래도 공산주의랑 이렇게 부닥치지는 않았는데 샤머니즘은 아주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불교는 그냥 놔둔 상태였고요. 샤머들을 갖다 엄청나게 죽였어요. 다. 사실 샤먼이라는 존재가 네네. 상당히 신성시되는 존재인데.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고등종교라고 하던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원시종교 사회에서 의사였고, 샤먼들이. 또 그렇죠? 정치가였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게 이런 어떤 집합적인 사회성이 요구되는 현대에 와서는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 종교가. 근데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유교 이런 건 사회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제 근대성에서 살아남는 종교성이 남는데 샤먼은 이제 예술로 다 변해버리죠. 예술화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비디오를 봤는데 우리는 막 샤먼 무당 그러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잡혀가니까 행그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탬버린 크게 만든 네. 것 같은 그 북을 치는데 그게 낙타 가죽으로 만든 건데요. 그걸 조그맣게 작은 소리로 주문을 외우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걸 제가 비디오로 봤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도 이제 샤먼을 보니까 그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주문을 외우시고 그냥 우리로 말하면 청동기 같은 것을 머리에다 두고 땡 귀에다 한번 또 땡 치고 이렇게 땡 치고 그리고 뭐 몸이 뭐 간이 나쁘시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샤머니즘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고 어디로 가나 보우라고 아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우유를 갖다가 하늘에 던져가지고 감사드리는 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길 모퉁이마다 이렇게 돌멩이가 쌓여 있죠. 돌멩이가 쌓여 있어서 거기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 남아있는 고대 종교의 유산이 쫙 깔려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걸 보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일로 몽골을 가신 거예요? 제가 한국 작가회의가 있습니다. 예전에 민족문학 작가회의죠. 근데 이제 한국 작가회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단체 국제위원장으로 제가 있어요. 지금 3년째 있는데, 내년까지 이제 해야 되는데, 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 작가들을 만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시면 또 여러 나라 작가분들을 만났어요. 아프리카 작가들, 일본, 중국 작가들 많이 만나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이제 몽골 작가들하고 만나서 같이 책도 내고 교류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아시아 연대를 좀 더 단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년에 좀 더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팔레스타인 일이 터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정말 너무 많이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네. 아들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지난주에 한국 작가회의 이름으로, 이제, 정우영, 우리 사무국장이 이제, 형님께서 이제, 선언서를 발표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시아 연대가 어떤,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같이 연대를 하고, 몽골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같이 연대하고, 제가 몽골에서 본 것은 아름다운 뿐만은 아니었어요. 정말 저도 류시아 시인처럼 그렇게 아주 멋진 시를 쓰고 싶었어요. 저를 내면을 돌아보는 내적 여행 이런 시를 써보고 싶었는데 가서 만난 사람들은 참 그렇지가 않았어요. 많이 고통이 있고 역시 거기에도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몽골은 정치적으로 많이 민주화가 됐나요? 아니면 지금도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다음에 한번 미뤄서 얘기하기로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연대를 하기 위해서 한국 작가회의가 예전에 1992년에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베트남 작가들과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현석이라든지 여러 황석영이라든지 우리 책들이 거기 많이 번역이 됐고. 네. 그분들의 책이 또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03년에 한몽 시인대회가 열리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2년 전에 이제 한몽 몽골의 작가 몇 분이 와서 사무실에서 저랑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걸 좀 이제는 몽골, 베트남 이미 됐는데 여기다가 내년에는 터키와 미얀마, 그리고 일본과 중국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한 6개국, 7개국 정도를 좀 연대를 해서 개인적인 친교 모임이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연대,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있을 때 같이 연대를 하고 그래서 그런 작가들의 연대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일단 몽골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던 작가들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가장 우리나라 최고의 몽골 전문가들이죠. 20백 소설가 20백 한겨레 출판사에서 여러 출판사에서 소설을 내신 우리 이시백 선생님께서 그분이 이제 당신에게 몽골을이라는 책을 냈었죠. 당신에게 몽골 이 꿈의 지도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건 아주 그냥 사전처럼 아주 좋아요. 이 책은 꼭 몽골 가실 때 들고 가셔야 될 책입니다. 사진식으로 나오는데 저한테 이제 형님이 되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면 이제 몽골 이야기 장편 소설 조드를 내신 김형수 소설가.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3개월 정도 외국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한국 작가들이. 물론 업적이 좋아야죠. 심사를 받아서 이 사람을 보내면은 분명히 좋은 이야기를 써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몽골에도 한 6명, 7명 정도가 갔어요. 우리 작가들이. 매년 한 명씩 가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기에 갔었던 그 전성태 소설가, 늑대라는 소설을 냈었죠. 창작가 비평에서. 전성태 소설가가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에 예전에 작가회 파견으로 이라크 전쟁 났을 때 3개월간 가 있었던 오수연 씨, 우리 여성 작가분. 그 다음 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상학이라고, 안동의 시인.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국제위원장이고, 안상학 시인은 이제 작가회의 부이사장이에요. 그 나머지들은 다 이제 몽골과 전문가들이죠. 해외 전문가. 그래서 6명의 작가가 파견으로 가서 몽골 작가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몽골에서 만난 작가들도 사실은 몽골 작가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한국에 좀 관심 있는 작가분들을 만나신 건가요? 그렇죠.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고 시집이 예를 들면 뭐 시집이나 소설책이 뭐 2-3권 이상 정도 되고 네네. 어떤 분은 뭐 10권 이상 내신 분도 있고 그래서 몽골 문인협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뭉쿠 채책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름이 재밌어요. 다 영원한 꽃 뭐 다 이름들이 그래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왜 경이로운 이름들이잖아요. 네네. 네. 뭐 미식수랭 뭐 네. 한드마당마 뭐 이런 분들인데 그래서 그게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이름들이잖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통역을 두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요. 또 한국에 몽골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가요? 예. 한국을 와서 이제 단국대학교의 몽골학연구소라든지 상명여대에서 공부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통역을 맡아주셔가지고 대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갔다 온 그 성과를 저희들이 밤마다 이제 또 좌담회를 했어요. 우리 저희 여섯 명의 작가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좌담했던 것이 실천문학에 개간 실천문학에 실릴 예정이고요. 제가 쓴 보고서가 작가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실릴 예정이고 또 이번에 같이 발표했던 시와 여러 이야기들을 그 작품들을 이제 다른 잡지에 발표한 후에 단행본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연대를 이렇게 문학을 통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아이돌 그룹에 되게 관심이 많을 때 네네. 몽골 젊은이들한테도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가서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몽골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상상외로 너무 컸어요. 네, 그리고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고. 저는 이제 몽골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네. 저로서는 이게 지금 아시아 연대가 이제 중요하다고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아시잖아요. 청취자분들 수준 높으신 거. 그렇죠. 예. 그래서 늘 우리나라 얘기만 하다가. 그러니까 몽골 얘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죠. 왜냐하면은 사실 연대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네네. 굉장히 관심이 유독 많으신 분들이 미디어 협동조합을 세우신 거잖아요.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인문학 시간인데 공자 맹자했던 다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네. 일본도 했었고 뭐 프로이트 독일도 했었고 그런데 바로 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문학이 너무 서구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서구와 아시아에서도 강국, 중국과 그렇죠. 일본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아는 게 없는 사람이지만 베트남이라든지 터키라든지 내년에 이제 터키도 가고 올해 말에 제가 미얀마를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미얀마 작가들이 완전 독재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작가들을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작가회에서 100만 원씩 보내줬어요. 그 병든 작가들 아니면 민주화에서 다친 작가들을 또 거기에 있는 그 민주 인사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의 자제들을 받아서 여기서 유학생으로 받아들이고. 굉장히 좋은 일 하셨네요. 네,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작가들이. 아니 그런 거는 좀 많이 소문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제 선배들이 했던 거죠. 김남일 선배라든지 그 이전에 국제위원장들이 했던 작가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갔더니요. 뭐 그렇게 멋있잖아요. 정말 뭐 사막이라든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달리면 보라색 꽃이 끝이 없이 그냥 펼쳐져 있어요. 그럼 뭐 말로 평원이 그다음에 황막이라고 또 있어요. 황야도 아니고 사막도 아니고 그 중간으로 된 이상한 땅도 있고요. 돌로만 된 땅도 있고요. 햄버거 땅이라고 돌로 이렇게 층층층층 된 그것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다음에 초원이라고 대초원이라고요. 별의별 땅 이렇게 사람 땅이
대지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 끝없는, 사방으로 봐도 끝이 안 보이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침잠하게 되고, 여기서 정말 도인이 나오겠구나. 이러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분들의 이제 가난과 아픔 이런 거였는데요. 조금만 친해지면은 저한테 한국에 갈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봉급이나 이런 차이가 워낙 차이가 지니까요. 4, 50만 원이 한 달 봉급인데 우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지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 미국에 그렇게 돈 벌러 가고 싶어 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인데도 한국에 갈 길이 있으면은 노가다라도 하고 괜찮습니다. 그냥 초청장만 써주시면 가서 소가도 좋습니다. 한국만 갔다 오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한 분은 불법 체류해가지고 이 털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냥 옷 만들면 거기서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거. 그거 3개월을 했대요. 근데 한 달에 4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만 해도 엄청난 큰 돈인 거죠. 그거 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 그렇죠. 포스터라든지 드라마가 굉장히 한국 드라마가 늘 나오고요. 공항이든 어딘든 식당에 가면 늘 한국 드라마가. 네, 한국 드라마 이제 더빙돼 가지고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울란바토르 중심에는 한국 이제 식당들이 적지 않게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몽골인들이 한국에 와서 배워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증환이 겹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몽골에는 많은 증상들, 상처들 이런 것이 보이고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아름다운 환상을 잊을 수가 없고요. 거기서 그 아름다운 초원을 아름답게만 보면 모르지만 자동차가 지나가 버리면 그냥 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르라고 해가지고 천막집에서 이제 잠을 자고 그러는데 그 게르에 사는 유목민 청년이 그래요. 그 대학생인데 그 도시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또 방학 되어 가면 와가지고 이제 게르에서 지내는 거죠. 유목민으로. 뭐가 제일 슬프냐 그랬더니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1, 2차선이 아니라 100차선 도로죠. 거긴 아무데나 가면은 도로니까. 근데 길이 생기면은 동물들이 죽고요. 그다음에 먼지가 나고 식물들이 죽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으로 제 페이스북에 이제 조금씩 올리려고 그러는데요. 많이 저기가 죽어 있어요. 낙타 이런 거 통째로 죽어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왔거든요. 길 잃은 염소도 있고, 그런데 증상 이런 것들, 우리가 몽골 그러면은, 외국에 가면 그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 내면만 보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류시아 시인처럼 그런 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있는 그 아픔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그런지. 길이라는 게 저는 참 이렇게 인간에게만 이기적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 길이라는 건 굉장히 장애물 같은 존재구나. 그 도로를 그냥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막 아스팔트로 쫙쫙 깔리고 있어요. 그 황리에. 근데 그 아스팔트를 생각을 해보세요. 도로 통행권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죠? 우리. 통행증. 통행증이 거둘 수가 없잖아요. 여기 꼈다가 통행료를 근데도 아스팔트를 깔아요. 서구 사람들이 계속. 왜 까냐면은, 캐시미러하고 석유 때문에. 염소를 엄청나게 키우거든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제 양고기만 먹었는데, 그 양고기 먹으면 건강 상태가 괜찮대요. 근데 염소를 기르기 시작한 게, 양 털은 비싸지 않은데 캐시미르는 염소 털이 비싼 거예요. 그 염소를 막 기르다 보면은 양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미국 사람들처럼 사료가 들어있는 양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몸이 더 동맥경화 이런 질병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캐시미르를 퍼가기 위해서 또 많은 그 자원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도로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인간을 위한 개발인가 공생의 개발이 아닌 거죠. 막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또 보고 왔습니다. 혹시 그렇게 몽골을 망가뜨리는데 우리나라도 일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 그러게 맞습니다. 네. 그 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화려하고
악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악기가 사실 저는 해금이라는 악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 해금 비슷한 악기들이 있네요. 몽골에도. 네. 예. 마두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죠. 마두금. 마두금이 이제 순말의 꼬리털을 130가닥을 꼬아서 이제 줄을 두 줄로 만들어서 네네. 그 줄을 이제 왼손으로 잡았다 놓았다 하면서 그러니까 활을 이용해서 소리를 네네네. 내는 거죠. 근데 거의 뭐 말소리도 내고요. 두들겨서 내기도 하고 그 제가 바로 그저께 듣고 왔거든요. 그 몽골 시내에 우리로 말하면 정동예술극장처럼 춤과 노래와 기교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쇼를 해줘요, 밤에. 그 국립예술단 같은 사람들이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네, 트레디셔널 몽골리안 뮤직 앤 댄스 해서 네, My Beloved Country Mongolia Song. 네, 아마 그 몽골 음악 이렇게 한글로 치셔도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몽골의 그 모든 춤과 음악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네요. 악기가. 예. 그다음에 험이라고 하는 하고 소리 내는 거 있죠. 네. 배와 목청과 머리로. 그래서 늘 두 가지를 소리를 한꺼번에 내죠. 한 사람이 배에서 소리 내고 목에서 소리 내고 해서 마치 두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하는 험이도 중간에 조금 나는데요. 근데 외모도요. 네네. 비슷한가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저는 농담이지만 외국에 국제회의 가면은 저보고 몽골 사람인 줄 알고 아니 교수님 그럼 이번에 몽골 갔을 때 두 번 경험했어요. 몽골 사람이 와서 몽골 말로 물어보고 러시아 대사관 직원이 와서 일본에서 저한테 뭐 몽골 말로 물어보고 그런 적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몽골 사람들 물어보니까 우리들 보고 김형수 시인이라고 그러는데, 김형수 시인, 김형수 소설가, 형수 형한테 가장 몽골 사람 같고, 20백 사람 같고, 저도 몽골 사람 같고, 자기네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상학이라고 안동의 시인이 있는데, 안상학 시인만 좀 한국 사람 같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사람의 이미지는 어떻고 몽골 사람의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둥글둥글하면은 몽골 사람의 이미지가 강한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배가 안 나왔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 걸 기준으로. 남자들은 뭐 120kg, 뭐 110kg 막 이렇게 몸들이 굉장히 크죠. 우리 김용민 PD님 가시면은 바로?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김용민 PD님 가시면은 전혀 구별을 못 하실 거예요. 김용민 PD님 그 얘기 나중에 전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이번에 대회에 있었던 여러 시가 낭송되는데 짧은 시 하나를 좀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시를 한번 낭송을 해볼까요? 그래서 시를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문 선생님께서 낭송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싶습니다. 읽어볼게요. 선생님, 네.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эсний дөвжгийн эрдмийн чуулга үзүүлж байна.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보슬보슬 내리는 여우비를 좋아하셨네. 묵은 나이를 한 살씩 데려가는 철새들을 사랑하셨네. 당신은 늙어가지만 세상에 나를 두셔서 흐뭇해하셨네. 나날이 기억에서 멀어져가는 아버지를 나는 사랑하였네. 노란 해 멀어지면 나뭇잎도 색이 깊어지네. 초원의 길이 아버지의 가지런한 눈길처럼 어슴푸레 보이고, 이 가을은 내게 무얼 달라는가. 일상의 날들이 아버지를 나달나달 늙어가게 하였네. 가을이 오갈 때마다 아버지의 이마에 주름진 길을 하나씩 남기고 떠났네. 철새가 돌아갈 때마다 아버지는 한 살씩 주었네. 소슬한 가을바람, 아버지의 곧은 허리를 흔들어 아버지는 늙은 포플러처럼 다시 허리를 펴지 못했네. 어머니 돼지가 자꾸 부르셔서 아버지의 허리는 땅에 가까워지셨네. 이렇게 땅이 넓은 대륙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서는 땅, 대지를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상상력이 이제 우리 문학이라든지 그래서 우주적 상상력이 굉장히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생태적 상상력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갖다가 문학에 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지쳐 있어서 자기 내면만 본다든지, 네. 내면의 얘기만 막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현실의 일만 본다든지, 현실만 막 이제 정부와 싸우는 또는 그 부패한 세력과 싸우는 이런 시만 쓴다든지, 굉장히 그런데 어떤 그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우주적 상상력의 결합이 불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분들을 시를 보면서 시에 늘 막 낙타 말 우리랑 스케일이 틀려요. 이 눈이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은 25km 한국 사람이 많이 봐봤자 25km밖에 안 보인대요 눈이.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멀리 보고 눈이 좋죠. 예, 눈이 그러니까 우리가 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좋은 1.5 이 정도잖아요. 네. 그 이상을 보니까 막 4.0, 3.0 뭐 이런 눈이 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늘 그렇게 네. 보듯 사니까. 아니,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네. 이제 사막이나 황막에서 그냥 이렇게 그 염소 같은 걸 있어서 주인이 없겠다 보면 쫙 보이지 않는 끝에서 막 말 타고 온다든지 걔 데리러 막 오토바이 타고 와요. 어린애가 막 조그만 애가 말 타고 막 탁탁 타고 온다든지. 그러니까 거기서 보인다는 얘기죠. 조그만 것들이 걔네들 눈에는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은 몽골 사람의 시각은 한 4.0 정도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스케일이 틀린데 이 자연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 석양의 건면 선생님은 금방 그 시를 받아 적으시네요. 그러게요. 예, 이걸 나중에 책으로 제가 내겠습니다. 여기 또 내추럴 파레트 선생님에 의하면 누구나 원래 시력이 6.0이래요. 근데 네. 우리가 점점 나빠지나 보죠. 그렇구나. 네. 지금 민생 선생님 쓰셨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대지의 신 가이아도 신들의 어머니로 알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요. 예, 아메리칸 원주민들도 네네. 이런 어머니 돼지란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이 이제 어머니 돼지라고 하는데 보통 몽골은 5단계로 이렇게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대요. 첫 번째 단계가 풀. 두 번째 단계가 메뚜기. 세 번째 단계가 쥐. 다음은 이제 양이나 염소.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늑대래요. 늑대뼈를 굉장히 신성시하고요. 그 아이들 공기하는 거 있잖아요. 공기하는. 네. 그게 무슨 뼈냐면요. 다 양뼈, 양척추뼈, 염소 척추뼈예요. 우리는 공기놀이 할 때 돌멩이로 하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해요. 와.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를 가져왔는데, 늑대뼈도 가져오고. 헐! 늑대뼈도 제가 얻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양뼈를 이렇게 던지면은, 이 척추가 눕잖아요. 근데 네. 하나가 이렇게 세워지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섯 개 해가지고 던져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세워지느냐, 눕혀지느냐, 그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놔가지고 순서대로 놔서 거북이를 만드는 게임도 있고요. 그 뼈를 쫙 놔가지고 그 사진도 찍어오고 저도 같이 애들이랑 놀고 그랬는데. 정말 유목민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놀이네요. 네네. 근데 이 신기한 것들이 이 5단계 생태계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맞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웠대요. 그것이 생태계가 순환 조절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한꺼번에 어떤 생태계를 확 쓸어버려서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조드라고 이제 겨울에 불어오는 조드라고 하죠. 조드라고. 그 조드라는 제목으로 김영수 시인이 장편 소설을 썼죠. 1, 2권을 갖다. 조드라는 긴 소설을. 그러니까 생태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조드가 나타나서 다 휩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그걸 조절을 해버리는 그래서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유목민이 양털을 깎아주는 게 7월, 8월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제 시에도 썼는데 양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7, 8월달에 자기네들 네. 양을 털을 벗어야 되는데 그때 깎아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시원하겠죠. 네, 우리도 머리 감고 싶은데 누가 감아주면 완전 좋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생태계가 그대로 돌아가고 조드가 우주적인 대청소를 해주는데 그러할 때 이상하게 막 생각하지도 않던 염소가 대량으로도 막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생태계가 막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고기만 먹던 내 페이스북에서 금방 사진을 보았네요. 예, 우리 파트리오시님께서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생태계를 무너뜨리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글쎄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네. 환경을 지키는 것과 경제가 성장하는 걸 늘 약간 반목하는 걸로 보잖아요. 네네. 근데 공존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네. 왜 아직도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방향으로만 성장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몽골만큼은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네. 이분들이 뭐 자동차 없이 살 수는 없고 네. 어느 근대화 과정을 피할 수는 없는데 자연이 정말 이 몽골이라는 이 고비 사막과 이 초원은 그 인류가 같이 그 보듬어야 할 네. 그 귀한 공공재 같아요. 예를 들면 메가더 그 장군에 대한 뭐 비판도 많지만 그런 건 잘한 것 같아요. 일본을 위해서는 잘한 일이었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 본토를 공격할 때 오사카하고 교토는 이렇게 사각형 히메이지 성하고요. 사각형을 쳐가지고 절대로 여기는 폭격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재산으로 보지 않고 그걸 전 인류의 재산으로 본 거죠. 이제 이 몽골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좀 현대화될 것은 현대화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은 인류의 문화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몽골이라는 나라의 차원이 아니라요. 전 우주적으로 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멀리 아마존이 파괴가 되면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아시아에서도 몽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여기가 파괴돼 버리면 결국 직접적으로 우리가 큰 피해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제 뭐 몽골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뭐 어떤 의미로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 네. 우리 입장에서도 몽골하고는 역사적으로도 좀 관계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모두 다 몽골을 갈 수는 없고요. 네. 좀 제대로 몽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들이 혹시 있을까요? 그러게 말씀해요. 근데 이제 책 이전에 제가 이제 우리 너무 외국에 대한 걸 많이 했어요. 프로이트가 어떻고 하이데거가 어떻고 니체도 막 오랫동안 했죠.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서구나 또는 아시아 중심적인 국가의 인문학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몽골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좀 다른 중심의 또 다른 중심이죠. 그렇죠. 또 다른 중심. 예, 또 다른 중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중심과 주변이 아니라 그냥 네. 또 다른 중심.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도 징기스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네. 징기스칸이 인문학이 있거든요. 그 무장으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만든 생각들, 그다음에 법들 이거 생각하면 오늘날 되살려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사람이 쓴 저서를만 오늘 얘기하고요. 다음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설가 이시백 선생의 당신에게 몽골 이 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들고 가도 좋고요. 크기도 작고 그래서 39가지의 몽골로 가는 이야기가 적혀 있거든요. 짤막짤막하게 적혀 있는데 아주 소설가가 썼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한테는 제가 뭐 형님 그러는데 우리 시백이 형님께서 이 몽골을 9차례를 한 번 가면 막 열흘 20일 전 지역을 다니면서 10여 년간 이렇게 자기가 생활을 하시면서 쓰신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져요. 네. 이시백 선생님 그렇게 몽골에 애정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 그래서 좀 염려돼요. 제가 너무 빠지지 말라고 그러고 하는데 사실은 올 때 같이 안 왔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 아직도 몽골에 계신 거예요? 이 방송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호텔에 있으면 들을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궁금해요. 이시백 선생님 도대체 왜 이렇게 몽골을 좋아하시는데요? 너무 좋대요. 왜요? 너무 어떤 좋아서 부분이요? 광막하고 사람들이 따뜻하고 우리들에게 사라진 것들이 너무 좋대요. 근데 또 여기 오면 이 이시백 소설가는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이세요. 그래서 늘 토요일날마다 어떤 투쟁의 현장에 가셔야 돼요. 거기 가시면 또 이제 한없이 우리에게 잊혀졌던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몽골을 와서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치 우리 기억에 남아있진 않지만 마치 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가장 편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듯 몽골로 그렇게 잠시 가셔서 또 회복하고 오시나 봐요. 네, 몽골에 너무 많은 게 우리랑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골이라고 하잖아요. 단골 무당, 단골집. 네, 단골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단골집, 단골 상점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단골이란 말이
원래 그 최남선 선생님이 쓰셨는데요. 탱구리라고 몽골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탱구리. 근데 아직도 써요. 그 단어를 제가 이번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탱구리? 천이란 뜻이에요. 하늘천. 하늘천. 예, 근데 이제 그 인후아의 저서에도 나오는데요. 그 식민지 시절에 우리 한국에게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인후아라는 분이 계세요. 그 저서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탱굴이라는 말에서 단골이란 말이 나왔고, 그러니까 샤먼들이 자주 가는 곳을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 같은 곳, 자주 거길 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당군이라는 단어도 그게 변해서 됐다고 최남선 선생님 썼죠. 당군도 탱굴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러니까 샤먼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재정일치 사회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근데 그 단어를 지금도 쓰더라고요. 제가 몽골 가서 몽골 사람이 탱굴이라고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뭐 하늘 가리키면서 탱굴이구나 알아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양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천군, 뭐 단골 이런 단어하고 우리 어원이 같다고 그러는데 어원도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좋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한 150년간이었죠 원나라가. 그죠? 우리와 관계도 가졌고 그다음에 그 징기스칸이 그 정치를 한 건 한 50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합치면 200년 기간에 제국을 만든 거죠. 그 기간에 우리의 문화랑 얼마나 많이 뭐 연지곤지 여자들 하는 거. 아, 네, 연지곤지. 예, 연지곤지도 그 몽골에서 온 거고 굉장히 많죠 몽골 문화가. 그리고 몽골 아까 그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화려해요. 색감 자체가요. 네, 아까 춤 네. 보셨죠? 그 네. 여자들 어깨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옷을 다 입었는데도 야해요. 옷을 다 입었는데도 굉장히 육감적이에요. 섹시한가? 예, 굉장히 그 야성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그 머리에 장신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간단히 만든 것이 이제 족두리. 예, 그런 거예요. 그 몽골의 영향이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무용수라든지 네네. 연주가들 머리에도 굉장히 네네. 화려한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거 가까이에서 공연을 보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화려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문화로 와서 한국 문화에 와서 어떤 그 원나라 이전과 이후에 패션이 달라졌다고 그러죠, 옷이. 아, 그래서 이 예. 익숙한 느낌이 드는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복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고려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알잖아요. 백제 신라 같은 원피스잖아요. 네. 말을 타면서 사람들이 투피스로 옷을 입거든요. 몽골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복이 이제 위아래로 나눠주는 계기가 되고 임진왜란이 이제 1592, 3년에 이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네. 그 한복이 더 짧아지고 몽골처럼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의복사에도 영향을 끼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시백 선생님 책 얘기하다 이렇게 길어졌네요. 근데 네. 참 이게 재밌네요, 몽골 이야기를. 예.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또 관련이 워낙 있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고 지냈던 곳이에요. 늘 그렇죠, 뭐 사실. 칸트, 늘 조지 오웰, 늘 영미 문학 사상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사실은 우리한테 너무도 가까이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제가 김영수 시인의 네. 자음과 모험에서 나온 장편 소설 조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조드. 예, 조드도 좀 보시면 좋고요. 아. 그다음에 전성태 아까 얘기했던 전성태 소설가가 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늑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6개월 동안 그 울란바토르에서 살면서 거기서 집에서 막 너무너무 열심히 썼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냥 늑대가요. 네. 아까 이제 선생님 그 사막의 5단계 생태계 말씀하셨잖아요. 네. 풀, 메뚜기, 쥐, 양, 늑대.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동물 늑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를 포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늑대뼈가요. 네. 선물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분들에게는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말 그대로 생태계의 순환을 조절하는 존재. 네네. 그래서 집 앞에 보면 우리 집 나갈 때 가게 같은 데 나가면은 뭐라 그러나 부적이나 명태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몽골은요. 늑대 그림이 많아요. 집 앞에. 늑대가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지켜 준다고 늑대 머리 이런 것들 늑대 뼈, 늑대 그림 이렇게 아니면 늑대 자수 이런 게 있고요. 재밌는 건 그 위에 고슴도치가 있어요. 고슴도치가? 네, 고슴도치 잡아가지고 이렇게 붙어나 있어요. 우리 명태 놓고 그러잖아요. 네. 그 자리에 고슴도치가
그 바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해가지고 고슴도치를 붙여놓은 가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늑대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번에 저희 울란바토르에 갔는데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그 북한 식당을 가서 냉면을 먹으려고 그랬더니 없어졌대요. 근데 우리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찾느라고. 근데 보니까 개고기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걸 동네 사람들이 고발을 했대요. 이 사람들한테는 동물의 개념이 가족인 거죠.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우리도 어느 정도 희생하고 하는 한에서 서로 잉여의 분을 계속 남겨두면서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는 그런 늑대나 이런 것들도 자기네 가족을 죽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북한 식당이 이전했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개고기를 먹다가 고발당했군요. 네네. 이거 식당에서 그걸 만들어서 판 거죠. 그래서 한국 책으로는요, 이시백 선생의 당신에게 몽골, 그 다음에 김영수 소설가의 조드, 자음과 모음에서 조드, 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성태 소설가의 늑대, 창작과 비평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 하나는요, 네.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나온 게아 요르잔.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샤먼의 전설. 이 책은 정말 1시간 잡아서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작품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게아 요르잔의 샤먼의 전설이라는 책을 꼭 참조해 보시고요. 그리고 몽골 현대 시선이라고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시선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걸 15년 전일 거예요. 2000년대 초반기에 상명대학교 이안나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걸 보고 충격을 받고 모작을 쓴 적이 있어요. 마치 몽골에 갔다 온 것처럼 야생마라고 제가 쓴 적이 있는데 몽골의 시가 틀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징기스칸이 말하는 그들의 인문학, 유목민, 노마드의 인문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근데 왜 다른 나라 언어를 우리나라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요? 참 특유의 표현 같은 것들이 잘 옮겨질까? 이런 게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나요? 몽골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근데 이제 흔히들 번역하면은 문자의 번역이라는 건 아주 낮은 차원의 번역이고요. 네. 두 번째 번역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인데 문화의 번역이거든요. 문화의 번역. 문화의 번역. 그러니까 그 문화적 단어는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김치를 갖다가 이상하게 번역한다든지 하면 안 되고 김치는 김치로. 그래서 몽골의 단어는 몽골의 단어 그대로 쓰고 줄을 달고. 그다음에 가장 최고급의 번역은 영혼의 번역이라고 해요. 영혼의 번역. 네네. 네. 저는 이제 제가 번역서를 낼 때는 영혼의 번역 단계가 아니면 번역을 3류 번역이 되죠. 그렇게 낸 부끄러운 책들이 있어요. 제가 낸 책 중에서 그걸 지금 없애고 있는데요. 알라딘에 걸어가지고 제 이름 치면 나오는 그런 책들 중에서 옛날에 그렇게 번역을 안 한 낮은 차원의 책들은 몇 권 지웠습니다. 알라딘 다음 전화해가지고. 근데 도서관에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른 찾으시고요. 몽골의 작품들이 말 그대로 영혼의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혼까지 또 흔들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교 교수님 오늘 몽골 이야기 굉장히 색다르고요. 그리고 감동도 있었고요. 울림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